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다 자동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일을 찾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일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음 담당자를 자동으로 찾아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자동화돼서 관리되게 되면 프로세스에 대한 이력 데이터와 그리고 비즈니스 KPI들이 쌓여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필요한 비즈니스 모니터링,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시게 되고요. 거기서 현재 에저이즈 프로세스의 개선 포인트들을 찾아서 현재 프로세스를 투비 프로세스로 반영해서 전체 이 사이클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활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BPM이라는 그런 프로세스 엔진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룰 관리입니다. 비즈니스 룰을 관리하는 방식은 크게 일반적인 코딩 방식과 룰 엔진을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고요. 비즈니스 룰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업무 가이드라인 아니면 업무 매뉴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업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뭔가 정결 규정 아니면 구매에 필요한 구매 규칙 같은 게 비즈니스 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개인의 노하우에 의해서 업무를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하셨죠. 그리고 그게 좀 더 발전하면 엑셀이나 워드와 같은 그런 문서 기반의 업무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이 매뉴얼을 참조하셔서 업무를 수행을 하시고 여전히 사람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게 바로 IT 시스템이 해당 비즈니스 룰을 직접 다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 방식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딩으로 if then else를 다 걸어주게 됩니다. 어떤 조건일 때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조건일 때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고 다 코딩으로 만들어내게 되고요. 문제는 비즈니스 룰이란 건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구매에 있어서 구매 규칙은 큐별로 매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분기별로 바뀔 수도 있고 결산 같은 경우에도 월 결산 같은 경우 뭔가 결산 기준이 바뀌면 생산 로직이 바뀌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때 이 부분에 개발했던 개발자가 직접 코딩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힘든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죠. 근데 비즈니스 룰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업무 규칙들, 비즈니스 룰들이 이런 테이블로 관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디시전 테이블로 관리가 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구매라고 치면 미국 법인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 이상 구매했을 때는 자동 PO를 내고 얼마 이상 됐을 때는 전개를 어디까지 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룰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서 각각 어떤 비즈니스 구매 규칙을 타야 될지를 이런 식으로 룰로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코딩으로 되어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로직이 코딩으로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만약에 비즈니스 룰이 바뀐다면 실제 여기에 있는 값들을 바꾸면 실제 업무 시스템이 바뀌어서 바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민첩성, IT의 민첩성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두 개의 프로세스인데 하나는 룰을 따로 관리할 때, 룰 엔진을 통해서 관리할 때와 룰을 관리 안 할 때의 프로세스입니다. 상당히 직관적이지 못하고 이 프로세스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바뀌게 되죠. 각각의 룰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분기 처리를 해줘야 되게 되고요. 이런 프로세스 단에서 분기 처리 아니면 개발자가 if then else라는 조건들로 각각의 룰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비즈니스 룰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룰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런 룰 테이블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모델링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휴먼 타스크가 존재를 할 거고요.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 그리고 비즈니스 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엮여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가 엮여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룰을 관리하고 UI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모두 코딩으로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관리도 힘드시고 변화에 대한 민첩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터리입니다. 보시면 지금 특정 서비스 액티비티를 찍으시고 이 아래쪽에서 보시면 서비스 인터페이스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ESR에 있는 어떤 서비스가 이 서비스를 불러야 되는지라고 연결을 시켜주게 되죠. 즉, 이 업무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 이 업무가 A에서 B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 매핑 연결만 바꿔주면 해당 프로세스가 바뀌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상당히 관리도 편하시고 IT 자체가 민첩한 IT. 그러면 지금까지 전반적인 SAP BPP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 내에 컴포지션 인바이러먼트라는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성공적인 ERP 구축과 고도화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ERP를 구축하시고 고도화하실 때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쉽고 빠른 ERP 표준 기능 확장입니다. 즉 ERP를 고도화하실 때 ERP 업무를 상당 부분 재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가 서비스 조립 방식을 통해서 현업들이 원하는 형태의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드 코딩 방식이 아니고 ESR에 있는 서비스를 조합해서 원하는 대로 UI나 프로세스나 또 다른 컴포짓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가 전사 프로세스 관점에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자동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프로세스를 다 자동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세스 엔진에 태울 필요는 없지만 그중에 어떤 프로세스를 자동화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업무를 도출하시고 그걸 BPM이라는 프로세스 엔진을 통해서 자동화하시면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변화에 대해서 IT 민첩성 확보 측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드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 부분, 즉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일부는 분명히 모바일 업무로 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바일 업무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게 되겠죠. 전체 IT 아키텍처 측면에서 아키텍처를 단순화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추진 전략입니다. 쉽고 빠른 ERP 기능 확장. SAP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ERP의 기능을 쉽게 익스텐션해서 원하는 형태대로 프로세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ERP의 표준 기능이 이미 서비스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 비용과 구축 비용 그리고 리스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SAP가 미리 다 만들어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SAP가 동일한 플랫폼에서 이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된 기술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객사의 차별화된 업무, ERP 프로세스를 확장하실 때 다 날개발, 날코딩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드 코딩 형태로 어떤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이 SAP ERP에 있는 표준 업무 기능을 그대로 확장해서 원하는 프로세스나 원하는 UI나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만드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일반적인 IT 플랫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고 빠르게 SAP ERP의 기능을 확장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와 통합 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업의 리퀘어먼트에 의해서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방식이 바로 엔터프라이즈 포털이라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포털이라고 하는 건 각 롤별로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메뉴 집합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메뉴에 링크를 찍으면 어차피 각 시스템으로 직접 들어가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이 다 단절되어 있고 이 단절된 부분에서 중복 업무가 발생하고 업무에 대한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PP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을 통해서 전체 업무를 자동화하시게 되면 현업들이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 포탈 내에 워크플레이스 안에 단도가 들어있습니다. 즉 필요한 업무들을 이곳에서 다 처리를 하시게 되죠. 업무 리스트도 관리되고 공합 업무 환경도 여기서 다 처리가 되게 됩니다. 다만 필요한 트랜잭션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각 시스템에 BPP가 알아서 다 트랜잭션을 반영을 시켜주게 되죠. 현업 입장에서는 업무도 자동화되고 프로세스에 대한 단절도 없어지고 더 쉽고 편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가 서비스 조립을 통한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업분들은 상당히 많은 시스템들을 오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는 구매 요청을 하고 싶으면 구매 요청을 위해서 필요한 구매 아이템의 아이템 코드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템에 대한 재고 현황을 조회를 해야 될 겁니다. 재고가 없을 때는 그 아이템을 딜리버리 가능한 밴드 정보까지 찾아야 되겠죠. 벌써 시스템을 3개에서 4개 오가고 있고 마지막에 그 아이템 코드와 밴드 정보 아니면 재고 정보들을 가지고 ERP에서 구매 요청을 발생을 시키게 PR을 내게 되죠. 벌써 여러 개의 시스템을 하나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가고 있는데요. BPP로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서비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서비스가 하나의 통합 컴포짓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즉 여기서 재고 조회를 아이템을 조회하시고 선택하시면 그 아래쪽에 아이템의 재고 현황이 뜨고 재고가 없을 때 버튼을 누르시면 밴드 정보가 조회되고 밴드 정보에서 이 아래쪽에 상세 PR 정보를 입력하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ERP의 PR 생성이 되게 되겠죠. 즉 하나에서 여러 가지의 트랜잭션, SAP라는 SAP의 트랜잭션들이 마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통합돼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추가로 BPM이라는 엔진이 올려지게 되면 업무 리스트라든지 업무 모니터링, 업무 인박스 같은 것도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현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ERP의 여러 모듈들의 기능들을 합친다든지 익스텐디드 ERP, 레가시 기능들을 합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A라는 시스템, B라는 시스템, C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각각의 시스템의 기술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통신 프로토콜을 이해하시고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셔서 각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코딩으로 가져오시게 되죠. 가져와서 이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드 코딩으로 개발을 다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시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고 사실 이런 리퀘어먼트가 있을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코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게 되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여러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SAP의 BPP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에서는 원하는 형태의 컴포짓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즉 ESR에 있는 서비스의 A 서비스와 B 서비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컴포짓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고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UI에서 서비스를 조합하는 방식. 이 서비스를 컴포짓 했을 때 이 컴포짓된 서비스를 또다시 재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UI 단이 아니고 또 다른 서비스로 만드는 게 필요할 거고요. 한 번 사용하고 다른 쪽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UI 단에서 서비스를 바로 조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제가 만약에 PO를 내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업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재를 조회하는 서비스와 업체를 소싱하는 서비스, PO 생성 서비스 3개를 가지고 UI단에서 서비스를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행정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시게 되겠지만 실제 업무단에서는 이 자재 조회를 하고 업체를 소싱하고 PO를 내는 서비스가 상당히 복잡한 데이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업이 필요한 데이터는 그 중에서 일부가 되겠죠. 그러면 서비스의 데이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 중에서 이 UI로 제너레이션한 이 필요한 서비스 데이터 필드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필드를 중심으로 이런 단순화된